네, 안녕하세요, 블레임들. 자, 오늘 일단 제가 뭐 전체 영상적인 부분 좀 안내 드리고서 준비를 해봤고요. 주말에 사실 또 뭐 고용 보고서 관련된 부분 제가 뭐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고, 결국 지금의 사실 다시 한번 좀 발생된 8월 이후에 그 부분 좀 급락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뭐 사실 뭐 포기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그런 부분 좀 같이 좀 중심 잡아가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뭐 글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영상을 계속적으로 좀 한번 남겨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 계속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주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당장의 급락 장세, 뭐, 수급이 이탈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중바닥에 대해서 좀 잡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선은 전체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다우, 나스닥, 네. 고용보고서 관련된 부분, 사실 뭐 실업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나빴다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은, 제가 안내드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자리 수치 불안, 그다음에 엔캐리,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일단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자리, 고용이죠, 고용.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나름의 장 초반은 한번 조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일단 8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보시면은 14.2만에 대한 예상치를 13.2만으로 나오면서 원래 16만에 대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어요. 그쵸? 민간 부분은 11.8만. 요것도 예상치가 원래 13.9만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데 지난달 8.9만보다는 높아졌죠. 그러니까 10만 이하로 하회하지 않고 10만 이상이어서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여기에 좀 안도감을 가지면서 휩싸고 순간 이제 반등을 하면서 나타나줬는데, 그런데 이런 고용 지표를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연준위원들 반응,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엔캐리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0.7에서 1% 정도 사이 이 시장에서 요 범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왜냐면 B컷,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 지표까지 좀 불안하게 나오니까 B컷이 뭡니까? 네, 0.5bp, 0.5%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약세고, 그에 따른 이제 다른 기타 이제 타국에 대한 이제 뭐 그 통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론적으로 외환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좀 이어졌고, 그래서 인플레는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연준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여기서 크리스토퍼 월러의 발언.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네요. 됐다. 네, 잠시 컴퓨터 때문에 해서 보시면, 크리스토퍼 월런이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은, 네, 고용 악화 시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월런이 그냥 고용에 대한 불안 시 더 큰 금리 인하, 지금 이 부분이 좀 더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인하 속도와 규모는 데이터로 보다 이제 큰 폭 인하가 열려 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약간 여기서 또 시각적인 부분으로 이제 고용이라는 이런 게 꺾이니까, 여기서 이제 경기 불안, 정말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반복. 그러면서
어떻게 금리 하락을 유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년물 이런 거 다 좀 빠지면서 여기에다가 이전에 지난주에 이제 일본 당국자들에서 추가 인상 발언을 좀 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을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모든 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국내에는 사실상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쳐지고 있는 부분이죠. 금투세까지 좀 더해지고 있잖아요. 금투세가 좀 더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코스닥도 약세를 더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고용지표 자체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좀 중립적이었어요. 그다음에 0.25bp 가능성이 높고, 0.5bp는 이제 애매하다는 평가가 좀 열리면서, 사실상 저도 여기서 저는 지금 제가 9월 장세를 사실 뭐 이중 바닥까지는 예상하지 않았고, 조정 나오면서 이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여기서 이중 바닥까지는 지금 어떻게 금요일 약세 흐름 속에서 아마 잠시만요. 약세 흐름에서 이게 지금 위에 코스피고 코스닥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약세 흐름 보면서 여기서 지금 이중 바닥까지 코스피는 여기서 이중 바닥 안 찍고 저점만 높여주는 가운데에서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좀 더 취약하죠. 왜냐면 금투세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좀 급락세가 좀 더 짙어졌던 거는 그나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2차전지랑 바이오가 잡아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2차전지 바이오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죠. 그쵸? 그래서 특히나 근데 여기서 금요일에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이 주도업종 3개가 결국 요것도 하락을 하면서 하향 키맞추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줬고, 여기서 지금 이중바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월요일에 아마 700선에 한 번 더 이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용 관련된 거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네, 신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탁금은 지금 52조 선에서 지금 51조 갔다가, 지금 지난 이 목요일 수요일 급락하니까 좀 더 들어왔거든요. 자금은 한 53조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신용이 안 틀렸단 말이에요. 그쵸? 신용이 X. 그러면 여기서 신용을 또 한 번 더 털고, 왜냐면 요때 신용이 역대급으로 빠지면서 16조 8천억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17조 8천억 정 순주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털고 가기 위한 흐름이고, 제가 지금 예상하는 흐름은 일단은 9월은 전략 후강이에요. 왜냐면 지금 모든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 조정을 한번 나타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 그다음 수요일에서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18일. 요때 또 추석 연휴 이후에 개장할 때 이 새벽에 이미 이제 FOMC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25bp 인하해서 아직 경제에 관련돼서 좀 더 지금은 크게 뭐 대체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이런 시장에 대한 안도. 근데 오히려 50bp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25bp를 줘가지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대책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요 흐름 속에서 다시금 반등하면서 요거를 또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2700선, 코스닥은 이제 775, 770선 정도가 강력 저항대가 되겠죠. 이를테면 여기서 얘는 이중바닥해서 700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찍고 나서 반등해서 750선 해가지고 이 추세적으로 잡혀가면 되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주도주 중심이에요. 늘 그렇듯 급락장에는 사실 주도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막 테스나 이런 거 지금 2차전지도 약간 주도주 관점에서는 바닥권이니까 어쨌든 뭐 시장 급락에 있어서 재차 한 5, 6%, 한 8% 이렇게 빠져도 반등하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급락에는 무조건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될 거는 뭐다? 네, 일단 주도주.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반도체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도 실적 부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는 좀 더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안에서 또 실적이 개선되고 하는 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낙폭이 한 20% 30% 나와도
요거는 재차 반등 나오면은 15, 20%두 번씩만 나오면은 일단 보합권 내지는 마이너스 한 10% 안짝으로 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좀 가자고요. 왜냐면 반도체는 줄여놓고 지금 테스 정도만 어느 정도 일부 올 때 좀 더 정리를 해서 이건 좀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타는 걸로 해서 잡아가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회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관리자님과 한번 이제 이건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해드려야죠, 그쵸? 어쨌든 폭락장에 있어서 폭락이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한 뭐 기간적인 뭐 결국에는 폭락 이후에 우리가 멘탈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조금 더 급락장에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좀 이건 어떻게 좀 제공해 드리는고자 한번 이거를 좀 제가 체크를 해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너무 이건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저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시장에 대한 뷰는 일단 보자고요. 2400, 2500선 해가지고 일단 이중바닥 여부, 이중바닥 여부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자, 물론 여기서 저점이 나와서 금요 월요일 하락을 피할 수 없겠지만 달고 꼬리 다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전 저점 8월 5일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는지 몸통이 그래서 깨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면 좋지만 코스닥은 지금 가능성을 봤을 때는 얘는 이중바닥 보고 코스피는 그다음에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가치주적인 부분도 같이 좀 볼 거예요. 금리 인하 단에서 가치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출혈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출혈을 빠르게 좀 그다음에 봉합해 갈 수 있는 뭐 회복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가 뭐 2차전지 이런 게 우리가 좀 잘해서 수익 어려웠다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작년부터 차별화 쏠림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주에 투자했던 부분들은 그나마 올 초에 반려업을 좀 재미를 봤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왜냐면은 증시적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 월봉으로 볼게요. 요 흐름이었어요. 요 흐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예?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이 박스권 보세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700선에서 800 여기서 한번 치고 여기서 이게 2차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뭡니까? 다 뱉어냈어요. 오히려 상승 다 뱉어냈어요. 다 뱉어냈어. 이렇게 좀 시장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차별화 쏠림이 때문에 주도주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반도체들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추가로 좀 더 내용 좀 몇 개 좀 더 말씀드리면서 가면은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시장 자체적으로는 자 일단 기술주들은 뭐 테슬라도 급락 나왔었고 다 빠졌어요. 다만 이 보시죠. 네, 바이오는 나쁘지 않았어요. 머크도 뭐 1%도 안 빠졌고 이뮤노바트는 한올바이오파 같이 봐야죠. 그다음에 뭐 비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금융위 때 요거 오늘 텔레그램에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거는 요거였죠. 그래서 텔레그램에 금융위 때나 보던 수치 해가지고 이거 한번 다 보셨을 거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 자 또 뭐 이슈적인 부분 주말에 나왔던 거 몇 개 좀 살펴보면서 어쨌든 뭐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보죠. 하늘이 13조 안조 전국민 25만원씩 나와주면 13조 원이 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일단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하나 좀 조금씩 체크하면서 볼 거고 보시면은 일단 파월 엔캐리 사태 재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또 엔캐리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엔화 숏포지션 해소 그다음에 장기치 입찰 수요 개선 생각하면 엔캐리 사태의 재현 가능성은 다소 좀 낮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2600선 이하에서 지금 코스피로 따지면은 PBR이 지금 0.8 후반이에요. 0.9 코스피는 지금 PBR 0.9 이하로 내려왔어요. 이게 코스피 0.9 이하에서는 무조건 어쨌든 포기가 아니라 매수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쵸?
그래서 9월 증시 변동성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2600에 대한 하회 가능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또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반등에 대한 거를 오히려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리스크 오프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리스크 인덱스가 0.7 상위 그점에 공포 심리가 완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다음 주 11일에 CPI 공개돼요. CPI. 그렇죠. 8월 CPI 공개되는데 8월 CPI는 이제 7월 2.9%에서 이제 2.6%대로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 심리 후퇴와 더불어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통화정책 기대가 동반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가 다시 한번 9월 조정에 저점을 잡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현금성 자산이 없는 부분이 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할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추가 대응은 좀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좀 논해 보도록 하고 사실 지금에서 여유 자금이 좀 더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 이런 거를 좀 차라리 어떤 게 좀 반등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쿵 했을 때는 일단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거를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로 가시는 게 금투세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수급이 좀 더 안 좋게 보면은 좀 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그나마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금화가 필요한 거는 좀 해서 병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후로 인해서 연휴 딱 그 기간 이후에 FOMC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걸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종목단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이오 좀 먼저 볼게요. 네, 이것도 30만 원은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볼게요.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당장이 큰 문제 없고 빅스급도 문제 없고 저 그다음에 뭐 모멘텀도 충분하고 다만 여기 한 지난 요 정도 한 28만 원 정도에 대해서 좀 내리고 났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양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게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고 바이오 명불허전 대장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가 좀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마 이 60일선에 대한 추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좀 유지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러한 흐름으로 한번 꼬리를 달고 좀 더 나와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몸통으로 78,000원까지는 보고 그래서 리가캔바이오는 사실상 고구간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없이 AD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거는 사실 뭐 당장은 문제 없고 어쨌든 금리 인하 스탠스로 플로어가 흘러갔을 때는 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 어떤 거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수베타시스도 여기서 지금 이중바닥 형성됐는데 쿵 하고 나서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그냥 결국에는 지금 4만 원에 대한 돌림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여기서 하락해도 난리쳐도 좀 더 우려 완화돼서 다시 37,000원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가면 되고 사실상 뭐 투자 관련된 부분 해서 반도체에서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수요적인 부분에서 좀 더 회복세가 가장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저 올해는 사실 포스코드 이런 건 좀 더 가져가고 이제 큐렉소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완전 저점에 한 번 더 좀 이탈하면서 좀 진행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근데 뭐 추가적으로 막 더 막 그런 건 없는데 요거를 좀 비중을 줄여서 좀 갈까 요거는 한번 이미 저 한 반토막 정도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일부 좀 줄여서 왜냐면 여기 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있어. 근데 이게 또
큐렉소라는 게 미국이라 북미라든지 일단 일본 쪽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 로봇 수술 로봇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1년 쉬어가는 부분이죠. 이것도 괜히 여기서 제가 분할 매도 했다가 그게 뭐 당장에 시장에 대한 뷰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근데 국내에서는 어찌됐든 의료 파업이 좀 더 심해지면서 따로 모멘텀이 결국에 북미랑 이런 승인권에 대한 모멘텀만 좀 더 유지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 큐렉스는 어쨌든 지금 어쨌든 뭐 망할 그런 기업은 아니고 수술 로봇 관련돼서 거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한번 좀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안 되는 거 다 이제 갖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다시 복수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일부 스위칭해서 다른 거에 좀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태워서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뭐 일단 단가를 맞추는 걸로 좀 추매를 해서 가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중 좀 줄여놓고 이것도 그냥 2만 원 나갔을 때 계속적으로 이때 한번 뭐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축쿵하고 나서 회복 후와 네,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레거시랑 뭐 랜드 쪽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이렇게 어쨌든 비중 줄여놓은 부분을 좀 스위칭적인 부분에서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코인드림 네, 코인드림은 이거는 잡아갈게요.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자금 이슈적인 다 좀 소화를 해냈고, 그다음에 뭐 미대선 관련된 부분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고체 관련돼서는 이제 리레이팅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 공략했기에 아니면은 요거를 차라리 좀 더 이제 잡은 지 얼마 안 됐고 밴더폭이 없으니까 이거를 좀 더 바이오 쪽으로 좀 타든 이렇게 스위칭하든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짜볼 테니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지금 전저점 해가지고 이탈되는 부분인데 그네요. 참 아쉬움이 많네요. 이것도 비중 여기서 일부 줄여놓고 나서 여기서 좀 수익권 전환됐을 때 좀 안 줄였던 게 이렇게 좀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 봤을 때는 다시금 쌍둥이 가능성이 높았죠. 왜냐면은 얘가 그 지금 뭐 테스터 국내 테스터 전문 이 기업으로 인해서 온디바이스에 실질적인 수혜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온디바이스가 사실 개화도 안 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제서야 폰이 시작되었고 이제서야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부분도 수익성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성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누가 먼저 이 선점을 하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멈칫한 것도 사실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멈칫하고 투자를 약간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딜 가서 뭐 그런 망할 그런 건 아니고요. 두산 테스나가 그다음에 얘도 사실 전기차 쪽도 좀 살아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해요. 전장 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바닥이 아니라 요거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봐도 되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은 좀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로 또 되는 게 볼까요? 삼천당 제약 있죠, 그쵸? 3천당 제약 SPG도 수익권에서 좀 내려왔죠. SPG도 감속기 관련돼서 바닥 구간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바닥 성성되고 나서 보피셜이라는 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이게 해먹었던 게 이제 얘가 거의 나가리 된 거잖아요. 얘는 아예 나가리 된 거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이틀간에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듣고 SPG를 보고 반등을 나왔을 때 25,000까지 다시 돌리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단 제약도 네 코어라인으로 해서 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어떤 에스페스라 얘는 아일리아 관련된 부분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터지면은 요 흐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북미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포값도 통해서 그다음에 수급도 빠진 거 없습니다. 네, 빠진 거 없고 최근에 뭐 매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OBB가 좀 더 이제 그 강도량이 적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이런 급락장에는
약간 그 오류가 있어요. 다 담지 못해요. 그 거래량 합계 지표는 거래 대금이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지금은 어떻게 그 신뢰성이 좀 낮다. 그리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자 우선순위로 주목해봐야 될 걸 여기서 좀 더 적어 드리면은 결국엔 바이오예요.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보자고요. 일단은 대선과 맞물려 있으니까 바이오 해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도 있고 리가캠 그 다음에 삼천당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시금 요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에코핸들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SPG 이런 구간까지 좀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서 좀 해결되면은 여기서 좀 더 태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테스라 두산 테스나 좀 더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테스는 비중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태우는 거 고려하고 문제는 이제 큐렉소 큐렉소에 대해서만 좀 더 보면서 RS 오토메이션은 네 이것도 포스콜린스처럼 좀 들고 가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일단 간단하게 좀 안내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급락장이라는 이런 부분은 뭐 글로서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고 내일 또 좀 어려운 흐름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께 좀 어쨌든 기간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 해가지고 같이 좀 우리가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제가 심리적인 부분도 잘 잡아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